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24강 우리 교재 210페이지입니다. 양가로 5번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최근에 지금 6월 달부터 개정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재를 쓰고 나서 개정이 되어 가지고요. 지금 211페이지 8개가 되어 있는데 7개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뀐 내용을 보면 암기할 때는 실종 중개인 기소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된 부분은 종호표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이 뭐냐면 실제 거래 가격입니다. 실제 거래 가격. 그 다음에 부동산의 종류,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에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때 그 중개사무소의 상호, 전화번호 및 소재지를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인 할 때 걔는 계약 체결일입니다. 계약 체결일.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 교재는 8가지인데 여기는 7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 체결일. 자, 그 다음에 실종 중개인이라고 했는데 이는 거래 당사자 인적 사항입니다. 거래 당사자 인적 사항. 그 다음에 실종 중개인 기소. 기소는 조건 기한이 있는 경우 조건 기한이 되겠고요. 소는 소재지입니다.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거래 대상 부동산, 그 다음에 그 취득할 권리인 경우 권리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입니다. 소재지, 지번, 지목 이런 것들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지번, 지목 및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종 중개인 기소입니다. 실이 실제 거래가격, 종이, 부동산의 종류,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에만 개업공개사의 인적사항과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의 상호, 전화번호 및 소재지입니다. 그 다음에 걔는 계약 체결일입니다. 계약 체결일. 그 다음에 이는 인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적사항.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조건, 기한이 있을 경우 조건, 기한. 그 다음에 부동산, 소재지, 지번, 지목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 이런 것들을 7가지를 신고해야 된다. 시험에 그래서 실제 거래 가격을 신고해야 되는데 거래 예정 가격을 신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X로 출제되었습니다. 실종 중개인 기소. 이 부분을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211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방법입니다. 신고 방법은 방문 신고와 그 다음에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가 있는데 신고 방법 211페이지 신고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신고 방법. 신고 방법은 첫 번째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문신고 또는 신고서 제출이 있습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문신고, 신고서 제출이 있습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는 반드시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할 수 없습니다. 전자문서는 대리인이 안 된다. 본인만 된다. 방문신고는 본인도 할 수 있고 대리인도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전자문서는 본인임을 입증하는 게 공인인증서입니다. 신분증이 있어야 되는데 전자문서의 경우는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방문신고는 항상 신고하러 가는 사람의 신분증은 있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은 세 가지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3개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는 이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제출을 대행할 수 있는데 중개보조원은 제출을 대행할 수 없다. 제출을 대행하는 겁니다. 작성을 대행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방문신고는 다시 그러면 보면 신분증이 있어야 되는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를 보면은 대리인은 좀 빠졌네요. 대리인은 거래 당사자를 대리하는 경우가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업 공개사를 대리하는 경우는 조금 전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대리할 수 있고 중개보조원은 대리할 수 없다. 대행할 수 없다. 제출을. 자, 거래 당사자를 그러면 대행하는 경우입니다. 거래 당사자를 대행하는 경우 항상 신고하러 가는 사람의 신분증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대리인 신분증, 신고하러 가는 사람 신분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 거래 당사자가 되겠죠. 본인,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인감증명이 첨부된 인감이 낸 위임장인데 지금은 인감증명 필요 없고요. 본인이 즉 거래 당사자 직접 자필 서명을 한 위임장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신분증 사본이 있으면 됩니다. 신분증 사본이 있으면 된다. 처음에는 본인 신분증에 자필 서명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삭제됐고요. 그 다음에 이때 본인이라고 하면 매수인, 매도인 누구를 말할까요? 둘 다 받을까요? 예, 둘 중에 한 명만 받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출을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 법무사들이 대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무사가 매수인들을 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매수인급만 받고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거래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자필 서명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법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분증 대신에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된다. 자, 이게 신고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211페이지 거기에 동그라미 니은에 동그라미 기역에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됩니다. 다만 전자서명법 제2조 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즉 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 하여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관청에 제출을 해야 된다. 전자서명법 제2조 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자, 올해부터 전자계약서 작성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는데요. 전자계약서 작성이 물론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작성할 수 있는데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도 없고 확정일자 도장받을 필요도 없고요. 다 그 행정자치부 전산망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이 신고 또는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즉 서명 날인을 안 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디귿에 보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그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사유서와 거부하는 사유서와 거래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한 경우에는 거래계약서 제출할 필요도 없고 사유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단독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 신고관청은 사유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12페이지입니다. 개업공개사 중개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개업공개사가 신고를 해야 되고요. 니은에 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신고관청. 작년에는 등록관청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전부 신고관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에 등록관청을 신고관청으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오타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대리인에 의한 신고입니다. 대리인. 거래 당사자의 대행은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자의 위임을 받은 자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은 제외한다. 즉 전자문서는 대리인이 안 되고 오직 본인만 된다고 했죠. 전자문서는 대리인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는 자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고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번에 보니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앞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이 있어야 되고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법인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되고 신분증 사본, 자필 서명 위임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를 대행하는 경우는 오직 소속 공인중개사만 대행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개업공개사 신분증이라든지 또는 위임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분 확인 및 신고 필정 교부입니다. 동그라미 4번에 동그라미 기역에 보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내보여야 합니다.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고하려는 자는 전자인증 방법에 따른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신고 필정을 발급해야 됩니다. 이 즉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교재 즉시가 아니고 지체 없이로 바뀌었습니다. 지체 없이 신고 필정을 교부해야 됩니다. 작년까지는 즉시였는데 지체 없이로 개정됐습니다. 자, 그래서 즉시를 지체 없이로 고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13페이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입니다. 이 신고서 맨 밑에 보면은 서명 또는 날인 돼 있습니다. 매수인, 매도인, 개업공개사가 있는데 직거래인 경우는 매수인, 매도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될 것이고요.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공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15페이지 신고필정 교부가 있고요. 신고필정을 즉시 교부하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교부한다고 했어요. 지체 없이. 지체 없이로 개정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216페이지 부동산 거래계약의 해제, 정정, 변경입니다. 해제, 정정, 변경. 해제, 정정, 해제 신고, 정정 신청, 변경 신고가 있는데 모두 미리 해야 됩니다. 미리. 옛날엔 해제 신고는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 했으나 지금 올 6월 달부터는 이제 해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정 신청은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법정 서식이 없다. 그래서 정정 신청도 전자문서로 되지 않습니다. 전자문서로 불가능한 것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가 안 되는 것, 전자문서가 불가능한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문서가 불가능한 것 뭐가 있느냐면 첫 번째 휴업신고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폐업신고도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정정신청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정정신청 전자문서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변경신고는 원칙은 전자문서가 되는데 변경신고는 면적 변경 없이 거래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면적 변경 없이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안 되고 방문신고만 됩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자, 전자문서로 되지 않는 것 휴업신고, 폐업신고, 정정신청. 정정신청은 신고 필정의 정정사항을 고쳐서 제출하면 됩니다. 변경신고도 면적 변경 없이 거래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정정신청 법정 서식 없고 전자문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변경신고는 정정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것을 오타를 고치는 것을 말하고요. 변경신고는 추후 합의에 의해서 내용이 변경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등기법상 등기 신청 전에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모두 다 해제신고, 정정신청, 변경신고 모두 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해제신고, 정정신청, 변경신고 모두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216페이지에 보면은 해제신고를 할 수 있는데 종전에는 해제신고의 경우에는 반드시 동그라미 니은에 보면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6월부터는 이제 개업공개사가 해제신고를 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 해제신고, 정정신청, 변경신고 모두 다 즉시 발급해야 된다 했는데 즉시가 모두 지체 없이로 바뀌었습니다. 지체 없이 발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즉시를 지체 없이로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정신청입니다. 정정신청.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을 정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자문서로 정정신청은
전자문서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정정신청은 전자문서로 할 수가 없다. 자, 여기에 있는 내용도 우리 교재에 정정신청할 수 있는 게 가나다 이게 6월 달부터 개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정정신청도 다시 새로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신청을 암기할 때 주소지 종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소지 종사. 정정 신청할 수 있는 게 주소지 종사다. 주가 뭐냐면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입니다. 주소는 정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주소지 종사할 때는 소가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5호에 있는데 거래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대지권 비율입니다. 부동산 소재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는 지분, 거래 지분 비율입니다. 거래 지분 비율. 정오표는 추가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지분 비율 정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지 종사인데 종은 부동산 등의 종류입니다. 부동산 등의 종류. 그 다음에 사는 중개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중개사무소. 주소지 종사할 때 종은 중개사무소 소재지입니다. 중개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소재지. 중개사무소 소재지.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의 전화번호 상호 또는 사무소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개정이 됐는데요. 이건 개정을 하려면, 이건 정정을 하려면 거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되는데 단 이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그 다음에 휴대전화번호 이것은 일방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빼고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거래 당사자 거 빼고 나머지는 거래 당사자 모두 다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되는데 매수인 주소 바꾸는 경우는 매수인만 서명 또는 날인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정정 신청해야 될 내용을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정오표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달에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그 점을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정정신고, 해제신고, 변경신고 모두 지체 없이 신고 필증을 재발급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변경신고입니다. 동그라미 3번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되어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등기 신청 전에 해야 됩니다.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등록관청도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관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217페이지에 있는 이 변경신고해야 될 내용도 개정이 됐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17페이지 그 박스 안에 있는 거래 지분을 지우시고요. 변경신고 사항도 6월 달부터 개정이 되었습니다. 변경신고 사항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분 변경 도면 가기 변경 신고할 수 있는 게 8가지입니다.
지분할 때 지가 뭐냐면 지분, 거래 지분 비율입니다. 지분 비율. 거래 지분 비율은 정정도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거래 지분은 변경만 가능하고 정정은 불가능합니다. 지분 비율은 정정, 변경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분은 변경만 가능하다고요. 거래 지분은 변경만 가능하고 지분 비율은 정정, 변경이 다 가능합니다. 정정은 잘못 적은 것을 오타 고치는 것을 말하고요. 변경은 추후 합의에 의해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변경은 7호, 8호에 있는데 매수인의 변경입니다. 매수인이 3명이었다가 2명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매수인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에만 해당되고 매수인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부분은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매수인의 변경, 그 다음에 부동산 등의 변경입니다. 부동산 등의 변경인데 모두 다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되고요. 추가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도면각인데 도면각이 중도금 및 지급일입니다. 중도금 및 지급일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도면각인데 부동산 등의 면적입니다. 면적. 그 다음에 가기한데 조건기한입니다. 조건기한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도면가기네. 가기는 조건기한은 맨 마지막에 있고 가기는 가짜는 가는 거래 가격입니다. 5호에 있는 거래 가격. 그 다음에 기가 조건기한입니다. 조건기한. 자, 그래서 변경신고는 지분 변경, 도면가기. 지분 비율은 정정도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래 지분은 변경만 가능합니다. 매수인의 변경, 부동산 등의 변경 전부 다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되고 추가되는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중도금 및 지급일, 면적, 그 다음에 거래 가격, 그 다음에 기는 조건기한입니다. 그래서 지분 변경, 도면가기. 자, 같이 한번 암기해 봅시다. 지분 변경, 도면가기. 이게 변경 신고 사항입니다. 정정 신청 사항은 주소지 종사, 주소, 소재지, 지분 비율, 종류,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주소라든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한 명만 서명 또는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주소는. 근데 나머지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됩니다. 자, 3개 꼭 암기해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실거래 가격 신고해야 될 사항, 실종 중개인 기소입니다. 실제 거래 가격, 부동산의 종류,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에는 개업공개사의 개업공개사의 인적사항,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의 상호, 전화번호 및 소재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약 체결일, 인적사항,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조건, 기한이 있을 경우 조건, 기한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재지, 지번입니다. 소재지, 지번.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실종, 중개인, 기소.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변경신고, 정정신청, 부동산거래 신고 모두 다 지체 없이, 옛날에 적시였는데 모두 지체 없이 재발급해주고 그 다음에 신고 필정도 교부를 해줍니다. 자, 다음은 금지 행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가로 3번 금지 행위. 자, 기억에 보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 디귿에 보면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그 다음에 2번에 신고 내용 조사입니다. 신고 관청은 신고 내용의 검증 등의 결과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그 다음에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되며 시도의사는 1월 매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칸마하고 그 시도지사는 1월 매월 15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게 개정됐습니다. 어떻게 개정됐냐면 개정된 내용을 보면 신고관청은 6월 달부터 개정된 내용이 신고관청 시도지사는 되겠죠. 시도지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여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로 하면 전자문서는 전부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문서로 계약서 작성했다면 따로 보고할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정보체계에 입력을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달 매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는 내용이 시도지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여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다만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는 제외되고요. 전자문서로 보고했다면 또 할 필요 없고요. 부동산 정보체계에 입력을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 218페이지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시장,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시장,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행정시장을 말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 즉 신고관청은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자료의 제출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기억에 보면은 거래대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사본 이런 것들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통장 입금표 보자고 하는데 통장 입금표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검정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 신고 받은 내용,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가의 그 밖의 부동산 가격 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동그라미 2번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경우에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해야 된다. 신고관청이 적정성을 검증해야 됩니다. 검증체계 구축 운영은 국토교통부 장관이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신고관청은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관서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번에 보면 검증 절차, 검증체계의 구축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5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체계의 구축 운영을 위하여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조사 결과 또는 신고 가격의 적정성 검증 결과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포상금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동산의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해서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포상금 지급이 어떤 식으로 결정됐냐면 포상금이 이게 지금 6월 달부터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자, 포상금을 한 번 더 정리하면 포상금 자, 거짓 신고한 경우입니다. 거짓 신고. 거짓 신고하면 거짓 신고를 한 사람은 취득 가격의 100분 5, 100분 5면 5%입니다. 100분 5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00분 5 이하 과태료. 거짓 신고한 자. 작년까지는 거짓 신고를 하면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였습니다. 자, 그러면 거짓 신고한 자는 100분 5고요. 포상금은 이 과태료 100분 5의 과태료의 20%, 과태료 금액의 20%입니다. 100분의 20%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근데 그 포상금의 한도액은 1,000만 원입니다. 한도액은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다. 한도액은 1,000만 원이다. 그래서 만약에 10억짜리를 거짓으로 신고하게 되면은 과태료를 20%니까 과태료가 5%니까 5천만 원 과태료를 부과할 거고요. 그러면 5천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면 이 과태료 20%면 1,000만 원이 되겠고요. 한도액도 1,000만 원이니까 그대로 1,000만 원 다 받을 수 있겠죠. 20억짜리, 30억짜리 신고해도 다 과태료는 최대 1,000만 원까지만 포상금은 1,000만 원까지만 지급을 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포상금은 50만 원이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거짓 신고한 자는 과태료 금액의 20%고요. 최고 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포상금 5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는 포상금이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략적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될 사항, 실종, 중개인, 기소 암기해야 됩니다. 실제 거래 가격, 종류, 개업공개사, 있을 경우 개업공개사, 계약 체결일, 인적 사항, 조건, 기한, 소재지, 지번, 면적, 실종, 중개인 암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정 신청 사항은 주소지 종사, 주소, 소재지, 지분, 비율, 종류,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변경 신고는 지분 변경 도면 각입니다. 거래 지분 비율은 정정도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한데 거래 지분은 변경만 가능하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매수인의 변경, 부동산 등의 변경인데 이것은 추가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만약에 매수인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되는 경우만 변경 신고가 가능하고 3명에서 4명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 신고가 안 되고 추가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지급일, 면적, 가가, 거래 가격, 조건, 기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 변경 없이 거래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전자문서가 안 되고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정정 신청도 법정 서식이 없기 때문에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요. 휴업 신고, 폐업 신고도 역시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